자, 우리 구름과 강수에서 상대 습도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상대적으로 습한 정도예요. 그러면 습하다라는 건 뭐예요? 꿉꿉하다, 물기가 많다, 축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습도라는 건 물이 많은 거, 약간 좀 눅눅한 거, 축축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 습도 어떻게 구하냐 하면 현재 내가 기온에서 가지고 있는 포화 수증기량, 내가 기온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가지고 있는 양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그래프에서 보는 방법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자, 만약에 A점이다. 그럼 A점의 상대 습도를 구하라라고 했어. 그럼 A의 지금 온도가 몇 도야? 25도. 25도에서 쭉 위로 올라가. 빨간 선 위에 있어야지만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다. 그지? 자, 그래서 25도에서 우리가 쭉 위로 올라가 보니까 A점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포화 수증기량은 20이야. 그럼 포화 수증기량 20을 적고,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야? 10.6. 그럼 10.6을 적습니다. 거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면 53%의 상대 습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상대 습도는 모두 몇 도가 되냐 하면 무조건 100%입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 왜냐하면 포화 수증기량분의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A가 여기 지금 빨간 선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5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0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20이지. 그러면 거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같은 20이 없어지면서 100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 빨간색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의 상대 습도는 무조건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암기라기보다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좀 그냥 가져가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습도라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 자, 포화 수증기량 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만약에 빨간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상대 습도는 10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습도의 변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 습도의 변화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한번 다가가 봅시다. 무조건 이건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수증기량은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기온이 똑같이 20도야. 자, 기온이 똑같이 20도인데 물이 10이 있는 거하고 물이 100이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꿉꿉하겠어? 어떤 걸 더 습하다라고 느끼겠어요? 당연히 수증기가 많은 것을 습하다라고 느끼겠지. 그럼 습하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상대 습도는 당연히 같은 온도일 때는 수증기량이 많은 아이가 습할 것이다. 만약에 지금 수증기량은 같아. 같은데 온도 봐봐. 여기는 10도고 30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비 오는 날에 꿉꿉함이 더 심해요? 아니면 햇빛이 쨍쨍한 날이 꿉꿉한 게 더 심할까요? 꿉꿉하다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씹힌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카메라 오늘 약간 좀 삐뚤음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을 연결해서 비 오는 날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꿉꿉함이 심하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같은 수증기라면 온도가 낮은 날, 좀 더 우리는 좀 꿉꿉하다, 좀 습도가 습하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습도가 같다 하더라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으면 그 아이가 빨리빨리 수증기가 증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꿉꿉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는 약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같은 수증기라면 온도가 낮은 쪽을 훨씬 더 조금 습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일반적인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 번만 또 뭐 보고 갈까요? 자,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습도도 증가하겠죠. 수증기량이 습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 당연히 습도는 어떻게 될 거다? 감소할 거다. 햇빛이 많아지면 물기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의 습도나 뭐 기온, 뭐 있을 점의 변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그래프가 보입니다. 맑은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 습도와 기온과 있을 점을 보는 거예요. 있을 점은 얼기 시작하는 점이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 그 온도에 도달해야지만 얼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래서 응결점이기 때문에 있을 점은 거의 다 그냥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조금 쌀쌀했다가 낮에 특히 2시쯤 되면은 햇빛이 제일 최고조에 오르죠. 우리 남중고도에 오른다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도 배웠어요. 그러면 점점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12시쯤 되면 12시에 2시 사이가 제일 덥다가 이제 점점점 햇빛이 없어지면서 이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죠. 그럼 얘랑 기온 그래프랑 상대 습도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 기온이 조금 낮을 땐 습도가 좀 높다가 기온이 점점 높아지니까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겠지. 습도는 점점 사라질 거야. 그러다 기온이 떨어지면 습도는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기온과 상대 습도는 좀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구름 봅시다. 구름. 자, 그럼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구름은요,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생긴 물방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해요. 구름을 생성하는 단계를 시험에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봐둘게요. 자, 일단 우리가 표면에 있는 물기들이 증발해가지고 공기 덩어리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자,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죠? 압력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근데 커지면서 단열 팽창, 커진다라는 걸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공기가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열을 밀어내는데 열을 소모하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공기 덩어리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면서 덩어리가 이렇게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 그 팽창한다라는 거. 자, 그럼 팽창하는데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온은 점점점 낮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온이 이제 낮아진 채로 하강한 채로 더 위로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이슬점, 기온이 이제 점점 더 낮아지면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얘가 얼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그게 수증기의 응결. 자, 그래서 얘가 얼기 시작하면서 걔네들이 모여있는 하얀 덩어리를 우리는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생성되어져 있다가 수증기 그 응결 덩어리가 계속해서 많아지면 수분이 계속해서 더 많이 합세하게 되면 무거워져서 이제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아이가 비나 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를 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따뜻한 이제 공기가 햇빛을 받아서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수증기가 되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되면 그 부분에만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 구름을 우리는 적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산을 타고 쭉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계속 합세하겠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합세하면서 구름이 어떻게 되는 거다? 약간 넓게 퍼지게 된다. 이런 아이를 층운형 구름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찬 공기하고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요 두 케이스가 다릅니다.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지금 방향이 반대야.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혔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부딪히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서 그 지역의 층운형 구름, 그러니까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지.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길다랗고 좁다란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요 구름이 이렇게 좁은 있는 지역에서만 비를 내리겠지. 그래서 이런 구름이 형성될 때는 소나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내릴 거다. 요 지역에만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다음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생각해봐. 쭉 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 거야. 찬 공기는 아래에 있고 따뜻한 공기는 위에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구름이 널따랗게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압이 낮아지는 곳에 공기가 모여든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수증기가 기압골이 이동하니까 그래서 저기압으로 구름이 모여든다. 이런 예시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이 두 개가 얘네들 다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름의 모양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구름의 모양은 우리가 적운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이 있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길다랗게 쏟는 아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요. 층운형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얇게 퍼지는 현상이고 지속적인 비를 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나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비나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구름 속에 물방울들이 막 있어요. 그럼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막 부딪히다가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점점 크기가 커지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병합설이다라고 합니다. 병합, 계속해서 합쳐져서 무거워져서 떨어진다. 자, 그 다음 빙정설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빙정설이라는 거는 아까 물방울이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들이 이제 얼음 알갱이에 계속해서 탁탁탁탁탁 달라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얼음 알갱이들이 계속 커지다가 그 아이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빙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앞에 설이 붙는다라는 건 아직까지 그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딱 정확하게 맞다라고 지금 결론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비가 내리는 과정 꼭 살펴보도록 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구름과 강수에서 상대 습도,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 하면은요. 기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사실 다 암기예요. 이제 계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기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